그래서 C수거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LDP와 RSVP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LDP 없어도 RSVP만으로 일반적인 터널을 만들어갖고 트래픽 엔지니어링 파라미터 없이 일반적인 트랜스포트 터널을 얘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알루는 두 가지를 짬뽕해가지고 그러니까 RSVP 오버 LDP를 써요. 그러니까 LDP를 기본으로 깔아가지고 기본 터널을 만든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RSVP 터널 쓰도록. 그래서 이게 의존합니다. RSVP가 LDP에 의존합니다. 알루는.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더 만든 거죠. 나중에 만들어서. 하여튼 그렇게도 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루는. 시스코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DP 없어도 RSVP만으로도 일반적인 터널 만들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SVP는 이 터널 자체가 엄청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경우만 쓰는 게 좋아요. 이걸 일반적인 터널 용도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이걸 쓰는 게 좋아요. 한두 개씩 매뉴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만들어서. RSVP는 뭐예요? 이거를 갖다 일반적인 LDP 레이블 바인딩처럼 써버리게 되면 다대다로 선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겁단 말이죠.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만 써라. 트래픽 엔지니어링 할 때 일단 뭐냐, 어떤 LSP 패스를 디파인 하는데, 정의하는데 관리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저런 거 나중에 보면 뭐 링크 칼라 이런 것들인데, 어떤 부분은 내가 어떤 링크는 뭐 사용하지 말아라, 어떤 링크는 써라, 뭐 이런 걸 갖다가 LS 구성할 때 어느 구간은 써라 말아라, 어느 구간을 더 우선시해라, 뭐 이런 거를 관리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 같은 거 지정할 수 있고요. 호 카운트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제약사항을 줘서 호 카운트가 7보다 작은 것만 선택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LDP가 RSP, LSP는 트래픽 프로텍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패스 외에 세컨더리 패스를 미리미리 계산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패스 리라우트 기능이 있어서 프라이머리 패스에 대해서 미리 디투어 패스라는 걸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이런 기능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리소스들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칵이라고 부릅니다. 커넥션 어드미션 컨트롤.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는 얘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 예? 일반적인 VPN 만들어주는 거, 뭐 밴드위스에 예약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죽으면 IGP 컨버전스 일어나서 다른 패스로 돌아가는 그런 거 VPN 만들 때는 굳이 RSVP 쓰지 말라는 거예요. RSVP는 어떻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저런 기능이 다 필요할 때만 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동작은 얘 터널은 항상 오리진과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와 P끼리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맺는데, 자, 그 터널을 맺는 거는 P와 P이지만 그 터널이 필요한 패스는 중간중간에 P 라우터들 구간에도 필요한 어떤 그 제약사항들을 예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리소스들을. 그래서 이 패스라고 하는 메시지에다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실어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중간 라우터들이 이걸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패스라는 메시지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 실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약사항을 또는 어떤 그 리소스를 중간에 있는 P 라우터들이 만약에 자기가 제공할 수 있으면 그 패스를 인정하고 자원을 예약을 해서 다른 놈이 못 쓰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스 메시지가 가게 되면 이 패스 메시지의 어떤 결과들을 보관하고 있는 패스 스테이터스 블락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RSVP가 올라간 모든 라우터들한테 만들어지거든요. 저게 바로 뭐냐면 어떤 리소스에 대한 요청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이 리소스를 예약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서 처음에 예약한 터미네이터 쪽에서
오리지네이트적으로 내 리소스를 예약하겠다 라고 하는 리저브라는 메시지가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예약한 테이블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들이 이 리소스를 요약한 게 하나의 패스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패스가. 그 리소스라는 건 아까 뭐예요? 뭐 밴드위스를 예약을 한다든지 홉스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매트릭을 필요한 매트릭 값에 해당하는 것만 적은 어떤 매트릭보다 적은 것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리저브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 패스라는 메시지가 나가고 주르륵 나가서 그다음 리저브 메시지가 주르륵 들어와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이 그 패스에 대한 뭐를 리소스를 예약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RSVP TE-LSP가 된다는 거죠. 얘는 뭐야?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만 꼭 필요한 곳에서만 만들어 쓴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RSVP TESP 요거를 갖다가 컨피그레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네요. 뭐 인터페이스 인업을 하고요. IGP까지 다 해갖고 컨버전스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 NPLS 콘텍스트라는 걸 인업을 하고 그 다음에 NPLS 콘텍스트에서 NPLS 기능 자체를 인업을 하고 그 NPLS 기능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인업을 하고 RSPF 콘텍스트 인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한대요. 자, 토폴로지는 똑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RN 라우터나 이런 R2 라우터, R3 라우터 있는데 얘네들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전부 인업을 하고 특히 이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인업을 하고 IP 주고 OSPF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 쭉 올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주의사항. 내가 RSVP, LSP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OSPF하고 ISIS만 써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다음 주인가 제가 트래픽 엔지니어링 할 때 그때 여러분한테 왜 그걸 써야 되는지 그때 더 자세히 알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어떤 리소스를 예약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제약사항들을 또 서로 교환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링크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한 그 OSPF나 아니면 그 ISIS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OSPF 쓰고 있는데 요 명령 굉장히 중요하면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라는 요 명령이 있어요. 요 명령이 뭐냐면 야 OSPF야 너 이 IGP한테 이제부터 그 RSVP 트래픽 엔지니어링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콘스트레인트 정보, 제약사항 정보들을 너 서로 교환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확장하라. 그 명령이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라는 명령이에요. 요 명령이 들어가는 게 ISIS하고 OSPF밖에 없어요. 그 말은 아까 뭐죠? 제가 아까 뭐랬죠? 그냥 일반 LDP 터널 쓰려면 아무런 IGP를 써도 상관없어요. 립을 써도 상관없고 EIGRP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RSVP 터널을 쓰려면 반드시 OSPF나 ISI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왜? 이 콘스트레인트 기능을 그 콘스트레인트 제약사항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이 돼야 돼요.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은 거가 OSPF과 ISIS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 ISIS나 OSPF 하나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로 라우터에서 이제 MPLS 기능을 인업을 할 때는 RSV 할 때만 MPLS를 인업을 하는데 이 MPLS라고 하는 거는 MPLS IP 기능을 인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여러 가지 패스와 LSP를 여기서 만들라고. 그래서 이 MPLS 콘텍스트를 노 셧다운해서 인업을 하시고 항상 얘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들어가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넣어줍니다. 즉 RSVP가 올라가야 인터페이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VP 콘텍스트에 가면 올해 RSVP 콘텍스트는 MPLS에서 입력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 셧다운만 해주면